일단 발이 빠른 선수들이 뛰어나가면 그 앞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는 메디슨이 매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슨과 손흥민의 조합이 잘 맞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좋은 건 만약 케인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케인이 남으면 케인과 메디슨이 같이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산이 되니까 사실은 메디슨보다 케인이 더 잘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에게 조금 더 압박이 분산되면서 케인의 패스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비해 지난 시즌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었는데 케인의 패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네이마르가 있었다면 자, 손흥민 선수도 저 브로맨스 사르인가요? 파페사르. 네, 파페사르와 저 브로맨스를 또 보여주는 장면. 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우디행과 이번 시즌 목표를 또 밝혔는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사우디행에 대해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다. 이번 시즌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행 원했으면 내가 여기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고 또 시즌 목표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신체적으로 좀 고생을 했다. 이건 내가 알던 내 스스로가 아니었다. 모두가 아는 손흥민을 이번 시즌 다시 증명해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어떤 활약에 대해서 세 가지 좀 기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월드컵 직전에 아나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최근에 또 스포츠 탈장 수술로 신체적인 부상, 고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좀 오랜만에 휴식을 취한 것 같아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고생이나 부상 없이 온전하게 이번 시즌을 좀 좋은 몸 상태로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컨디션 자체가 이번 시즌은 관리가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몸 상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스포츠 탈장이나 아나골절 이런 부상도 지난 시즌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또 월드컵을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계속 뛰었지.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의 백업도 명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백업도 없기 때문에 손흥민이 계속 나와야 됐던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그런 부상에 대한 것도 다 극복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백업 솔로몬이 또 생겨났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영입은 너무나 명확하게 손흥민 관리 차원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솔로몬이 주전으로 뛰거나 이럴 지금 활약을 보여준 적은 없기 때문에 손흥민의 백업을 만들어서 손흥민의 몸 상태도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럴 나이도 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뛸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컨디션은 많이 올라올 것 같다. 관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 지금 얼굴을 봐도 딱. 좋아 보여.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호주도 아마 먼저 갔을 거예요.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는 모습이 일단 올 시즌엔 더욱더 이제 부진했다면 부진할 수 있는 지난 시즌에 비해 더욱 좀 심기일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파피사르 선수도 그렇고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을 얘기하지만 약간 줄 서는 거 아니냐. 흥민이 형 뒤에 줄 서는 거다. 레길론도 그렇고 와서 I miss you 이렇게 했잖아. 손날도 줄 서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파페사르가 원래 친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상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하나 화제됐던 게 뭐냐면 파페사르가 앉아있어요. 막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가서 뭐하냐 이러니까 파페사르가 말대꾸를 한 거예요. What? 이러니까 말대꾸해? 이러면서 약간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수직적인 문화가 오히려 우리보다 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페사르가 이제 완전 형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잘 따르는 선수다. 자, 확실히 이제 또 우리 충원이 형 말씀대로 좀 표정도 많이 좋아 보이고 아무튼 자, 신체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독입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또 굉장히 또 공격적인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이제 콘테 감독 체제하고는 완전 좀 다른 모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감독 밑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분석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술적으로만 보면요. 손흥민 선수를 포스테코글루가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 정도면 어떤 감독이든 좋아하겠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공간 침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J리그 때도 마찬가지고 셀틱 때도 마찬가지고 키가 약간은 작지만 측면 공격수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최전방 공격수로 쓰는 감독이고 거기서 이제 공간으로 계속 한 두세 명의 선수가 모여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유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아마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옆에 이제 메디슨이 있으니까 뛰어 들어갈 때 메디슨이 찬스 메이킹을 해준다. 요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다음 시즌에 지난 시즌 콘테 감독보다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더 손흥민 중심적인 그런 공격 전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골 많이 터지겠지. 그건 모르죠. 그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느냐는 또 다른 거니까. 아, 골이 터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필요한 선수잖아요. 손흥민 예. 선수는. 그러면 아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동안 보였던 축구를 본다면 아까 현호 설명한 대로 약간 이렇게 돌파 후 뭐 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예. 다만 문제는 다 모두 염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게 통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통할 수 있느냐. 이게 통한다면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네. 그게 시즌 초반보다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한 10트넘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 아무튼 뭐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 개인도 개인입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통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특히나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우도지랑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백 쓰고 그리고 이제 측면을 넓게 써줘야 예.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왼쪽 주전 풀백은 아마도 우도지가 될 거고 세센용도 이제 부상 때문에 수술을 하고 하니까 우도지가 직선적으로 올라와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면 그때 손흥민이 침투한다. 요게 나와야 되는데 네. 요걸 이제 과연 잘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아마 손흥민 선수한테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패너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되는 세 가지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메디슨의 영입이에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볼을 찔러줄 선수 메디슨의 영입이 손흥민 선수의 좀 득점과도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 네네. 기대하는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메디슨은 늘상 레스터 시티에서 직선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랑 잘 맞았어요. 예. 뭐 바디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반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에나초도 있었고 일단 발이 빠른 선수들이 뛰어나가면 그 앞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는 메디슨이 매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슨과 손흥민의 조합이 잘 맞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좋은 건 만약 케인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케인이 남으면 케인과 메디슨이 같이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산이 되니까 예. 사실은 메디슨보다 케인이 더 잘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에게 조금 더 압박이 분산되면서 케인의 패스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비해 지난 시즌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었는데 케인의 패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걱정인 게 그거죠. 케인이 이제 잔류하느냐에 따라 팀 성적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케인 선수가 이제 골도 본인 직접 넣지만 연결도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케인 선수가 빠져버린다면 네. 상대 수비는 손흥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어서 시즌을 좀 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선수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케인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뭐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바이언으로 가고 싶은 의중을 내비쳤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네요. 그거는 뭐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 뭐 예. 케인이 나가고 싶은 건 나가고 싶은 건데 일단은 계약이 다음 시즌까지 돼 있고 그러니까 케인도 그렇게 조급해하진 않고 있죠.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뭐, 승자지 뭐. 가면 가고 예. 뭐 바이린미넨 너네가 나 영입하고 싶으면 토트넘한테 돈 내고 가면 되고 네네. 나는 어차피 뭐 당장 지난주에 케인이 토트넘 사랑한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일단 뭐 굳이 토트넘하고 척지면서 나갈 필요도 없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계약할 필요도 없고 한 시즌만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케인은 다음 시즌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아마도 엄청 열심히 할 거라. 하겠지. 열심히 할 거. 그게 자기한테도 좋아요. 네, 그럼요. 몸값이 올라간 다음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케인, 손흥민 요 송쾌 조합은 다음 시즌도
남는다는 전자에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는다는 전자에 아마 좋을 거다.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많이 또 부상을 당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또 시즌이었고 많은 또 팬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또 이번 시즌 함께 응원하고 네.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